60대 이후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내 수명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 문제를 단순히 입안의 일로만 여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양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평생 습관처럼 지켜오셨는데 이로 인해 치아가 약해질 뿐 아니라 심장병, 치매, 당뇨병 등 전신질환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뵌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몰라서 고생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83세 박종철 할아버지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3번 양치를 무려 몇십 년 동안 꼬박 해오셨는데 정작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에는 본인도 이해를 못하셨죠. 매일 열심히 닦았는데 왜 치아가 망가지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 너무 강하게 오래 닦아서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 있었고 치아 뿌리까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가 시리고 약해지니 뜨거운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양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건강을 해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치아나 잇몸이 안 좋아지면 심장병이나 치매,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을 가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고 치매 발병률도 꽤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심코 놓친 치아 건강이 목숨까지 위협하는 셈입니다. 혹시 주변의 잇몸 문제를 방치하다가 심장병이 악화되신 분, 혹은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퍼져 입원까지 가신 분 계시다면 바로 이런 연관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80% 이상이 잇몸 질환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 잇몸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입안의 균과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퍼진다는 사실, 상당히 두렵지 않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강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치아가 아프면 그제야 치과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치아를 지키면 단지 음식 섭취가 편해지는 정도를 넘어 심장과 뇌를 포함한 몸 전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방심해도 박종철 할아버지처럼 그동안 해온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옳은 양치 방법, 적절한 구강용품, 그리고 정기 검진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신다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결국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이번에는 60대 이후라면 꼭 실천해 주셔야 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두시면 치아와 잇몸을 훨씬 더 튼튼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적절한 양치 횟수와 방법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무조건 닦는다고 치아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하루 2번 정도만 정확한 방법으로 닦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칫솔을 부드러운 초극세모 제품으로 골라서 한번 닦을 때 2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에요.
칫솔을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너무 오래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가고 시린 증상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치간 칫솔과 치실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염증과 충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간 칫솔은 내 치아 사이 크기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넣고 빼는 과정에서 너무 헐렁해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너무 꽉 껴서 피가 날 정도이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쓰셔도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치실은 치간 칫솔이 도저히 안 들어갈 정도로 치열이 촘촘한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만 옆으로 문지르면 잇몸을 다칠 수 있으니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제거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혀 표면의 돌기 사이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서 백태가 끼면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혀 클리너를 이용해 살살 긁어내면 훨씬 위생적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으려면 헛구역질이 날 수 있고 돌기 사이가 제대로 안 닦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용 도구를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넷째,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습관입니다. 60대가 되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는데 침은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유도해 보세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 우울증 치료제 등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조절하거나 인공침 보조제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치과 검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적어도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치석이나 잇몸 염증을 조기에 잡을 수 있고 충치나 시린 치아도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한 치아라도 나이가 들수록 재발이 잦아지므로 치과 갈 필요 없다고 방치했다간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되시니까요. 결국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60대 이후 치아를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씩 신경 쓰다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입속 상태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구강관리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더 오래, 더 세게 닦으면 깨끗해진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크게 해치곤 했습니다. 한 번씩만 체크해도 지금 내 습관을 얼마나 고쳐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가장 흔한 실수가 과도한 양치입니다. 하루에 3번, 그것도 힘껏 박박 문지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이가 들수록 잇몸 조직이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갑니다. 결국 치아 뿌리가 드러나 시린 증상과 통증이 악화되죠. 치아 표면의 범랑질도 문질러서 닳아버리면 충치와 시린이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 횟수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닦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잘못된 습관이 식사 후 즉시 양치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혹은 산성 음식들을 드신 직후에는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예요. 이때 곧바로 칫솔질을 하면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양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동안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무설탕 차를 마셔서 어느 정도
중화시켜주면 치아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약도 과도하게 강력한 것만 고집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미백 효과를 강조하거나 연마제가 많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은 노년층의 치아 보호층을 더 빨리 닳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치아가 얇아지고 민감해진 상태라면 특히나 실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연마제와 미백 성분이 오히려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치약은 저자극성이나 민감성 치아용을 추천드립니다. 구강 세정제를 상시 사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안에는 나쁜 균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보호해주는 유익균도 있습니다. 매일 강한 가글을 여러 차례 쓰면 유해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까지 모조리 사라져서 곰팡이가 번식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입안에 캔디다 같은 곰팡이가 피면 상상 이상의 불편과 통증을 겪게 됩니다. 심각한 입냄새나 염증을 단기적으로 잡아야 할 때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뿐 평소에는 가글에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효과 칫솔처럼 광고에서 흔히 보는 과장 표현도 절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빡빡 칫솔질을 해도 치석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은 진동이나 미세모로 살살 스케일링한다며 팔아 실제 치석은 전문 장비로 치과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를 맹신하고 치석을 방치하다가는 나중에 더 심각한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강 관리는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었다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양치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 보세요. 그렇게 바뀐 습관들이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을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이후에 나타나기 쉬운 구강 상태 변화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30대나 40대에는 양치만 대충 잘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침샘이 노하면서 침이 예전처럼 풍부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 입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 구강건조증 때문에 음식물을 삼키거나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커지는 경우가 흔하고 이가 더 잘 썩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잇몸 후퇴입니다.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만 살짝 닿아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치아가 흔들려서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간이나 위, 그리고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질환들과 구강 건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간과하기 쉽지만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나쁘면 피로감이 심해져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당뇨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시기죠. 그렇다면 집에서 내가 직접 내 입 안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특정 부위의 음식물이 자꾸 끼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매번 같은 자리만 양치 후에도 자꾸 음식물이 남는다면 잇몸이 이미 약해졌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차가운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 시려서 깜짝 놀라는 정도라면 시린 이가 시작된 것이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커피나 국물을 드실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이미 신경 쪽에 염증이 있을 확률도 있지요. 셋째, 양치하실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오는지 보세요. 단순히 세게 닦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문질러도 피가 난다면 잇몸병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거나 갈아버리는 습관이 있는지도 유심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밤에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갈거나 낮에 긴장할 때 이를 꽉 무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치아와 잇몸이 더 쉽게 망가집니다. 이 4가지 자가진단 포인트만 살펴도 내 치아와 잇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미리 치과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원래 나이가 들면 치아가 다 이렇게 되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나은 구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내 치아는 평생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해 보시면 분명히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양치 습관을 잘 지키신다 해도 매일 먹는 음식이 치아를 상하게 만든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먼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너무 달지 않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 오이, 사과 같은 식재료들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을 닦아주고 침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특히 신선한 물과 무가당 차는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콩류, 멸치, 두부같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챙겨 드시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치아를 해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끈적이거나 당 함량이 높은 간식, 음료수는 치아 표면에 오래 달라붙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젤리나 사탕, 초콜릿을 오래 물고 계시는 습관은 충치를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로 지나치게 산도가 높은 음식도 문제입니다. 탄산음료나 식초에 절인 음식들은 치아 표면의 보호층을 약화시키고 식사 직후에 양치를 하시면 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딱딱한 과자나 설탕 절임 식품도 치아가 쉽게 마모되거나 깨질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범들입니다. 임플란트나 보철물을 하신 분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특히 조심해 주세요. 물론 모든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치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너무 자주 드시거나 오래 물고 있지는 않도록 신경 쓸 수 있겠지요. 또 해로운 음식을 드신 날에는 더 꼼꼼하게 입안을 헹구고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양치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치아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성공 사례와 적절히 관리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실패 사례를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실천해서 효과를 봤는지 또 어떤 실수로 고생을 하게 됐는지 들으시면 훨씬 구체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먼저 성공 사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김모 할머니는 이가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나는 원래 하루 3번씩 이를 닦았는데 왜 이런가 하고 의문을 갖고 계셨죠. 검사해보니 세게 박박 닦는 습관 때문에 잇몸이 더 빠르게 내려갔고 치아 사이도 제대로 닦이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양치하던 습관을 하루 2번으로 줄이시고 대신 치간 칫솔을 하루 1번이라도 꼭 사용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또 평생 밥 먹고 곧바로 닦아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습관도 적어도 30분은 기다린 뒤에
부드럽게 양치하자고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나자 치아 흔들림이 많이 개선되셨고, 전에는 시려서 찬물도 못 마셨는데 이제는 통증이 덜하다며 크게 반가워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 중에는 65세에 들어서 갑자기 시린 이가 심해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내가 양치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하셨는데, 사실 문제는 식후 즉시 양치였어요. 탄산수나 과일 주스를 드시고 5분 안에 바로 칫솔질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리적 자극을 받아 치아가 빠르게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만 바꿔도 시린 정도가 훨씬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30분 정도 틈을 두고 다시 양치했더니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초반 박모 어르신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스케일링 효과 칫솔이라는 제품을 오래 쓰신 데다 가글을 많이 하면 좋다며 하루에 몇 번씩 강력한 구강 세정제를 물고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된 칫솔에 강한 치약을 잔뜩 짜서 쓰시니 범랑질이 마모되고 잇몸이 손상됐습니다. 거기에 매일 몇 번씩 가글을 하니 오히려 입안에 유익균까지 모조리 제거되어 곰팡이성, 염증까지 생기셨습니다. 결국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 임플란트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아니, 난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일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열심히 하신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처럼 구강관리에서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과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약해지는 건 보통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고 잘못된 습관을 조금만 일찍 고치면 수술이나 큰 치료를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치과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지금이라도 치간 칫솔 사용부터 양치 습관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사실 구강 건강이라는 게 치아가 부서지거나 썩는 것만 막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60대 이후에는 전신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좋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워져서 영양 상태가 떨어지고 잇몸 염증이 심장이나 뇌혈관, 당뇨 등 여러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안의 건강이 곧 내 몸 전체의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평생 잘못된 습관으로 닦았는데 어떡하나 하고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2번이라도 바르게 닦고 식후 30분을 기다리는 작은 습관, 치간 칫솔과 치실을 적절히 사용해 치아 사이를 깨끗이 유지하는 노력, 여기에 6개월마다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한층 튼튼한 치아와 잇몸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이나 약물 복용 때문에 침 분비가 줄어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맞춤형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나 잇몸 한 군데라 해도 잘 챙기면 나머지 인생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엔 내 나이에 뭘 이라며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0대 이후에도 20년 이상 건강한 치아를 쓰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생활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자그마한 클릭 한번, 그리고 이거 보시면 좋아요 하는 간단한 말씀 한마디가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기 쉬운 나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실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